담배 오늘도 피우셨습니까? 금연해야겠다고 수도 없이 마음먹어 보셨죠? 새해 결심 1순위에 늘 적어 두셨을 겁니다. 패치도 붙여보고 금연 클리닉도 가보고 전자담배로 바꿔보기도 하고. 잠깐만요. 이 영상 끄지 마세요. 뒤로 가기를 누르신다면 분명 후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폐 건강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흡연자가 폐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3분마다 한 명씩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담배를 40년간 피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폐암에 걸리고 한 명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면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그 비밀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생활 습관과 유전적 요인에 따라 폐 기능 저하 속도가 사람마다 크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60세까지 하루 2갑씩 피우신 김 씨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폐 나이가 80세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는 이제라도 금연하세요 라고 했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재검진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 나이가 70세로 10년이나 젊어진 겁니다. 담배는 여전히 피우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것도 비싼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금연하라는 소리만 들어도 담배가 더 땡기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장 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5가지만 실천하십시오. 폐 손상 속도를 늦추고 폐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들을 3개월만 실천해도 몸에서 확실한 신호가 온다는 겁니다. 기침이 줄고 가래가 줄고 숨쉬기가 편해지죠.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금연에 대한 의지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담배가 아까워지더라고 하더군요. 지금부터 30년간 2만 명의 흡연자를 연구한 의학 데이터와 실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5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절대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 없을 이야기일 겁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과학이 밝혀낸 해독 음식입니다. 또 건강한 음식 먹으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 칭화대학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들어보시죠. 흡연자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 음료를, 다른 그룹은 특별한 브로콜리 새싹 음료를 마셨죠. 3개월 후 소변 검사 결과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로콜리 새싹 그룹에서 벤젠 등 특정 독성 물질의 대사산물 배출량이 무려 61%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의 독소를 몸 밖으로 더 내보낸 것이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 숨어있던 해독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마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청소부대를 깨우는 것처럼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5년간 하루 2갑을 피우신 이씨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죠. 폐가 70대 할아버지보다 더 안 좋네요. 이제라도 제발 금연하세요.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아들이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브로콜리 새싹을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한 것이죠. 6개월 후 재검진에서 의사가 차트를 다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이분 맞나요? 폐 기능이 15년은 젊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과학적 근거는 확실합니다. 브로콜리 새싹 속 설포라판은 몸의 청소 스위치인 NRF2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몸속 해독 효소들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마치 청소부 한 명이 갑자기 5명으로 늘어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UCLA 의대에서 추가 연구를 했는데 설포라판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지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브로콜리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물에 푹 삶거나 뜨겁게 볶아서 먹죠. 그 순간 설포라판의 90%가 파괴됩니다. 열에 너무 약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브로콜리 새싹을 생으로 먹는 거예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팩에 2~3천 원 정도로 생각보다 부담 없으실 겁니다. 하루 한 줌, 딱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쓰고 맛없는데? 걱정 마십시오. 비법이 있습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믹서에 갈아 보십시오. 또는 토마토, 오이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도 좋고요. 쓴맛이 거의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먹은 후 30분 이내에 물 한 잔을 더 마셔야 합니다. 독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주변에 흡연하는 가족이 계시다면 이 비밀을 꼭 알려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내용입니다. 의료진들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비밀이죠. 바로 특별한 백신 전략입니다. 백신이 담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의학계를 뒤흔든 충격적 발견. 2023년 유럽 호흡기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흡연자 5만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독감 백신을 꾸준히 맞은 흡연자 그룹의 폐암 발생률이 무려 27%나 낮았다는 겁니다. 백신이 폐암을 예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의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마치 성문의 파수꾼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처럼 그 틈을 타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신이 이 무너진 방어선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백신에 숨겨진 3단계 효과. 첫 번째, 직접 보호입니다. 독감, 폐렴균으로부터 직접 보호해 줍니다. 흡연자에게는 이게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 부스팅입니다. 백신이 약해진 면역 체계를 다시 활성화시켜 줍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면역 전사들을 깨우는 것처럼요. 세 번째, 연쇄 보호입니다.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폐암 발생률을 낮추는 비밀이죠. 폐렴 백신의 놀라운 비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폐렴 백신. 과거에는 여러 번, 그리고 특정 순서대로 맞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단 1회 접종으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맞아야 할 수 있으니 자세한 접종 계획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신 부작용의 공포, 진실은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있을까봐 무서워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실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으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확률은 100만 분의 1 미만으로 매우 드뭅니다. 반면 흡연자가 독감으로 입원할 확률은 100분의 1 정도죠.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명확합니다. 걱정되면 접종 전 상담을 먼저 하세요. 이 방법으로 감염을 막으면 폐가 추가 손상 없이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어선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비밀이죠. 바로 골든타임 검진법입니다. 검진받으면 나쁜 소식만 들을 것 같아서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검진을 미루고 계십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운명을 가른 6개월의 차이. 작년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서 검진받은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분은 최 씨 아저씨 62세입니다. 담배 끊기 어려우니까 검진도 무서워서 하시며 5년간 미루셨습니다. 결국 기침이 심해져 병원에 가셨는데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죠. 두 번째 분은 이 씨 아주머니 60세인데요. 똑같이 30년간 담배를 피우셨지만 매년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5mm 작은 결절이 발견됐고 조기 수술로 완치되셨습니다. 6개월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른 것이죠. 검진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올라가고 늦게 발견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검진의 비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엑스레이만 찍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2cm 이상 되어야 보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뜻이죠. 진짜 필요한 건 저선량 폐 CT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가 폐암 검진 대상이시라면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만 54에서 74세이면서 30감년 이상 흡연자이거나 흡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마다 저선량 CT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1만 원대입니다. 정확한 대상과 금액은 지역 및 자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저선량이라는 말 때문에 대충 찍는 건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일반 CT보다 방사선량만 1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해상도는 똑같습니다. 언제 받아야 할까요? 50에서 80세이면서 20감년 이상이면 매년 받으십시오. 20감년이 무엇이냐고요? 하루 한 값씩 20년 또는 하루 두 값씩 10년, 하루 반 값씩 40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대부분 해당될 겁니다. 나에게 결절이 암이구나 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결절은 대개 양성이며 크기, 모양, 변화를 보며 간격을 두고 추적합니다. 그럼 왜 검진하냐고요? 암일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5%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5%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검진은 무서운 게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이 순간에도 침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돈 가스입니다. 라돈이 무엇이냐고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폐암 사망자의 15%가 라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담배 다음으로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흡연자에게는 라돈이 핵폭탄급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라돈은 담배 다음으로 중요한 위험 요인이며 흡연과 함께 노출되면 위험이 크게 오릅니다.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작년 경기도의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흡연자와 어머니 비흡연자 모두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담배도 안 피우는 엄마까지? 의문이었죠. 전문가가 집을 조사한 결과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무려 15배나 높았습니다. 지하실이 있는 30년 된 주택이었죠. 라돈은 냄새도 색깔도 없는 아주 조용한 불청객인데요. 땅속 우라늄이 분해되면서 나와 집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런 집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지하실이나 반지하가 있는 집, 또 1층이 콘크리트 바닥인 집 혹은 화강암 지역에 있는 집,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가정들이죠.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지 마셔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도 기준치 10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돈 측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측정기를 2, 3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단 최소 3개월은 측정해야 합니다. 계절마다 농도가 달라지거든요. 겨울에 더 높아집니다. 환기를 덜 하니까요. 우리나라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140-800크렐 이하입니다. 이걸 넘으면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라돈 수치가 높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기입니다. 하루 3번 각각 15분씩 모든 창문을 열어주십시오. 특히 지하실 1층은 강제 환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틈새 봉쇄입니다. 바닥과 벽 사이의 틈, 배관 주변 틈을 실리콘으로 막으십시오. 라돈의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공기청정기는 라돈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라돈은 증상이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눈에도 안 보이죠. 20년 후에 폐암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흡연자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담배로 이미 약해진 폐에 라돈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라돈 측정기를 주문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죠. 마지막 5번째 방어선. 이건 정말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증명한 확실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보조제 활용법입니다. 보조제는 다 가짜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진짜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 공개. 유럽 최고 권위의 호흡기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COPD 환자 2043명을 3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N-아세틸시스테인 1200mg을 매일 복용한 그룹에서 급성 악화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이 뭐죠? 궁금하실 텐데요. 원래는 해열제, 가래 제거제로 쓰이던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더 놀라운 효과가 발견된 것이죠. 김씨 아저씨 67세, 35년 흡연자. 매일 아침 가래 때문에 30분씩 기침하셨습니다. NAC 복용 2개월 후 가래 양이 3분의 1로 줄고 기침 시간도 5분으로 단축됐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요 하시더군요. 첫 번째, 가래 희석입니다. 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을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항산화입니다. 담배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걸 도와줍니다. 세 번째, 염증 완화입니다. 기관지 염증을 줄여서 호흡을 편하게 해줍니다. 주의사항.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NAC는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반드시 상담받고 드십시오. 특히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 또는 혈액 희석제 복용하시는 분, 위궤양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폐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발견입니다. 폐 면역세포의 90%가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폐 면역 기능이 망가진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흡연자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더 흔한 편이라는 겁니다. 담배가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혈액 검사로 수치 확인 후 부족하다면 하루 2000IU를 보충하세요.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보조제가 있는데요. 베타카로틴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핀란드 연구팀이 29,000명 흡연자를 8년간 추적한 결과 베타카로틴 보충제 복용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량 베타카로틴이 담배 연기와 만나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소량은 괜찮지만 단일 고용량 제품은 피하십시오. 보조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먼저, 보조제는 그 다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5가지 방어선을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답하셨죠? 이제 진짜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브로콜리 새싹 한 줌과 물을 마시고 라돈을 막기 위해 하루 3번 환기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마음을 점검하며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보다 기침 횟수가 좀 줄었나? 가래는 덜 끓는 것 같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지는 않았나? 이렇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풍선 불기를 통해 폐활량이 늘었는지 확인해 보고 빨리 걸어보면서 운동 능력이 향상됐는지, 밤에 더 깊이 잠드는지,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스스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언제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단계 완벽 금연 로드맵. 첫 번째는 몸 회복기입니다. 1에서 3개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어선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몸의 해독 능력을 높이고 폐 기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담배 개수를 억지로 줄이려 하지 마십시오. 몸이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 체감기입니다. 3에서 6개월. 3개월쯤 지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기침이 줄어들거나 가래 양이 줄어들거나 감기에 덜 걸리거나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금연 동기를 높여줄 겁니다. 세 번째는 금연 도전기입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본격적인 금연에 도전하십시오. 이때는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 치료,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재발 방지기입니다. 금연에 성공하셨다면 오늘 배운 방법들을 계속 실천하십시오. 한동안은 폐에 남아있는 독소들을 계속 배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흡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7번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배운다고 생각하십시오. 혹시 금연에 실패하더라도 오늘 배운 5가지 방어선은 계속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면서도 폐를 덜 상하게 하는 5가지 방어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으로 독소 배출하기, 예방접종으로 감염 막기,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하기, 라돈 관리로 추가 위험 줄이기, 검증된 보조제로 폐 기능 돕기.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가끔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 의심 마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에 분명히 차이를 느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변화가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최선이지만 끊지 못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주변에 담배로 고생하는 사람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런 실용 정보가 진짜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중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로 실천 후기, 궁금한 점 남겨주십시오.
3개월 해봤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이런 경험담이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